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스리랑카의 국가부도의 원인과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인도 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스리랑카의 최대 도시이자 행정 수도는 콜롬보이고 국토 면적은 65,600제곱킬로미터로서 우리나라 실효지배 면적의 6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영토보다 조금 작은 편입니다. 인구는 약 2,150만 명입니다.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던 스리랑카는 지난달 6월 19일 국가부도 선언 이후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되었습니다. 최대 도시인 콜롬보의 택시기사들은 지금 주유소에서 3일 동안 줄을 서도 휘발유 한 통 사기가 어렵고 저소득층 가구는 한 끼를 두 끼로 나누어 먹어야 할 판입니다. 직장을 못 구한 청년들은 외국으로 나가려고 이민관청에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기름 할당제 등으로 난국을 돌파하라 하지만은 백약이 무효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는 지난 6월 19일 스리랑카 정부가 7,800만 달러의 국채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발표하고 1948년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스리랑카는 4월 초 국제통화기금 즉 IMF 구제금융 전까지 510억 달러 규모의 대외 부채 상환을 미루겠다며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으며 유예 기간에도 이를 상환하지 못해 이번에 최종 부도를 발표했습니다. 장기화한 코로나19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관광산업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국가부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프라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가 중국 부채가 전체의 최대 20%까지 급증한 것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채무 재조정 전까지는 대외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경고했습니다. IMF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전망치에서 스리랑카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 마이너스 3.6%의 성장률을 보인 이후에 2021년에는 플러스 3.6%를 보였고 금년 즉 2022년에는 2.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기준 스리랑카의 1인당 GDP는 3,815달러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1년 6.0%의 상승률을 보였지만은 2022년에는 17.6%, 2023년 12.9%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010년 이후 계속 적자를 보였는데 2021년에는 마이너스 4.3%, 2022년에는 마이너스 7.1%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는 1차 산업이 7%, 2차 산업이 26.4%, 3차 산업이 57.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의 주력 분야는 차, 코코넛, 고무 등이며 이중 차는 스리랑카 전체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제조 기반이 부족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고 차, 섬유, 의류, 고무 제품이 스리랑카의 산업 경제의 3대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핵심은 미국 EU로 수출하기 위한 의류 산업으로 전체 수출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섬유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 산업 다양화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IT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금년 첫 국가부도를 맞은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스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를 피해서 7월 13일 이웃나라 몰디브로 도피했습니다. 미국으로 비자 신청을 했지만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7월 9일 사임 의사를 밝힌 지 나흘 만에 국가를 도피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궁까지 진입할 정도로 그와 라자팍스 일가의 부패 및 무능에 대한 국민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스리랑카의 국가부도는 2019년 부활절 테러로 야기된 관광산업의 침체와 중국의 1대1로 사업 추진에 따른 차관 도입 등 외채의 급증,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기농법 시행에 따른 농업 생산 감소, 기타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 감소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의 1대1로 사업 추진에 따른 차관 도입 등 외채의 급증입니다. 스리랑카의 대외 채무는 국채 등을 포함하는 시장 차입금과 ADB, 세계은행 등 기관으로부터의 차관,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양자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외채 중 만기가 10년 이하인 채권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항구, 공항,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했으며 2020년 말 기준 총 35억 달러의 대중국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리랑카 내 중국의 1대1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스리랑카 경제의 불안전성이 확대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19년 85%에서 2021년 100%를 넘어섰습니다. 또 최근 스리랑카의 대외 부채는 총 510억 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은 알리 사브리 스리랑카 재무장관은 지난 5월 4일 의회에서 사용 가능한 애환 보유액이 5천만 달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 장관은 2019년 말 76억 달러에 달하던 외환 보유고가 지난 3월 말 19억 달러로 줄었다며 남은 외화의 대부분도 중국과의 통화사업 자금 등이어서 달러화 결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등의 분석에 따른다면 스리랑카가 올해 갚아야 할 대부채는 약 70억 달러이고 5년간 갚아야 할 대부채는 약 250억 달러라고 합니다. 둘째, 스리랑카 경제의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의 침체입니다. 스리랑카 관광산업은 2019년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서 부진을 겪고 왔습니다. 스리랑카의 관광 수입은 2018년 역대 최고치인 4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4.5%, 94.0%가량 감소했습니다. 스리랑카의 GDP 대비 관광 수입은 2018년도에는 4.9%를 차지했으나 테러와 팬데믹 발생 이후 급감하여 2021년에는 0.3%를 기록했습니다. 관광객 수는 부활절 테러 직후 37,802명까지 감소한 이후 같은 해 11월 20만 명대로 회복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스리랑카 방문한 관광객은 총 19만 4,495명으로 전년 대비 61.7%나 하락했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국가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와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와 기업 가계가
버텨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스리랑카는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복합 위기가 몰아치면서 정부가 백기를 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의 연료 및 식량 가격 폭등이 스리랑카의 누적된 경제 위기를 재앙으로 돌변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이전부터 스리랑카에서는 정부의 외채 가다 지출, 부적절한 시기의 포퓰리즘적 감세 정책 등으로 부실이 쌓여왔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실제 스리랑카의 중앙은행 자료에 따른다면 지난 6개월 동안 경유의 국내 시장 가격은 2배로 뛰었고 쌀과 밀의 가격도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불만으로 스리랑카 국민들은 고타바야 라자팍스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등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넷째, 유기농법 시행에 따른 농업 생산의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국민건강,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시행된 유기농업 정책은 생산비용 증가 및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졌으며 농산품의 수출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 기준 농업은 스리랑카 GDP의 7.4%를 차지하고 전체 농업 인구의 3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 스리랑카 경제 및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스리랑카 정부는 국민건강,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살충제, 화학비료 등의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유기농 제품으로 대체하는 유기농업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생산비용 증가 및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서 일부 농민들은 투입량을 줄이거나 경작을 포기했으며 이는 농산품 생산 및 수출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10월의 고무 생산 및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6.1%와 12.1% 감소했으나 수출 가격이 50% 이상 상승하여 32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마시는 차의 생산 및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6%와 5.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피화 약세로 인해서 달러로 환산 시 수출액은 2.4% 감소했습니다. 2021년 10월 쌀, 밀, 옥수수, 설탕 등 필수 식자재의 평균 도매가는 전년 동월비 4%에서 24.6%까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밀, 옥수수, 설탕의 평균 수입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6.3%와 27.3% 증가했으며 쌀과 밀, 옥수수의 수입량은 각각 13%와 113.4% 증가했습니다. 농업계의 지속적인 반발과 시위로 인해서 2021년 11월 화학농약 사용 및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만성적인 외국환 문제로 야기된 스리랑카의 인플레이션은 올해 4월 29.8%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식자재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6%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한 평가절하를 거듭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통화는 5월 19일 기준 달러당 가치가 30%나 급락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지만은 IMF는 채권단가의 채무 재조정, 구조조정 등을 선결 과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물론 인접 국가인 인도와 1대1로 협력국인 중국에도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근로자의 송금 유입의 감소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액은 스리랑카의 핵심적인 외화 유입의 원천이나 2021년 1월에서 11월 송금액은 51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9%나 감소해서 외환 보유고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20만 명 이상의 스리랑카 국민이 해외 근로를 목적으로 이주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불안 및 해고 등의 사유로 2020년에는 5만 4천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2020년도 해외 송금 유입액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각국의 봉쇄 조치로 쇼핑 및 여행이 제한되면서 늘어난 저축액을 본국에 송금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2021년 1월에서 11월간 공급한 화폐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한 10조 2429억 루피 약 503억 달러로 인플레이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12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급여 지급 및 연금 지출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스리랑카의 전망과 과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장단기적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채권국 및 교육국으로부터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의 경제 불안은 구조적인 문제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충격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리랑카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대외 채무 증가, 루피아 약세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자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 개혁, 세제 개혁, 시장 주도의 루피아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DA를 바탕으로 스리랑카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온 가운데 스리랑카 경제 동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스리랑카 진출 및 투자 기업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스리랑카에는 건설업, 제조업 등 16개의 우리나라 기업과 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2021년 200만 달러의 대스리랑카 직접 투자가 진행된 가운데 스리랑카 경제 위기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합성 고무, 합성 수지, 윤활유, 아연도 강판, 편직물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편직제 의류, 나프타, 직물제 의류, 기타 식물성 재료, 의류, 액세서리 등입니다. 스리랑카 국가 부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도 비슷한 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도국은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걸맞는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하면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신흥국 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위기의 점연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양호하다고 하지만은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문정부 때 국가 채무가 620조에서 1000조 원으로 증가한 데다 단기 외채 비율이 늘면서
위기 대응 여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보다 많아져서 금리 인상 시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긴축 드라이브를 시작한 미국이 세계의 돈을 급격히 빨아들이면 기초 체력이 약한 나라부터 줄줄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스리랑카발 도미노 부도 우려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